느린 열차가 역을 떠날 때 정혜숙은 무릎 위에 올린 가방을 한 손으로 붙들고 다른 손으로 작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목에 걸린 카드 지갑에서 영수증이 삐져나와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의 모서리를 맞춰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안내원 박태수는 출입문 손잡이를 안으로 밀어 잠그고 문이 흔들릴 때마다 몸으로 받쳐냈습니다. 그는 객실 앞쪽 커튼을 조금 당겨 외풍을 줄이고 좌석 위 조명 밝기를 낮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치며 좌석 등받이를 고르게 세웠습니다. 그는 매일 비슷한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불평도 스쳐가는 가벼운 칭찬도 익숙하게 흘려보냈습니다. 발걸음을 단정히 옮기며 객실을 한 바퀴 도는 일이 그의 하루였고 간간히 죄송합니다로 시작해 도와드리겠습니다로 끝나는 문장을 밤새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손수건 하나를 꼭 쥐고 있는 모습, 어딘가 단단히 묶어둔 듯한 침착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 호흡으로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오늘은 서류만 묶어서 보낸다.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말자. 그가 커튼을 살짝 당긴 이유를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런 밝음이 피곤하다는 걸 서로 알 나이였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가라앉자 그녀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떨군 채 말했고 태수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게 꾸미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눈이 덜 쉬면 좋습니다. 오래 타시나 봅니다. 그녀는 잠시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중간 칸에서 앞쪽 칸으로 옮겨온 승객들의 말소리가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법한 때였으나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고 종이만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는 남편이 떠난 뒤의 절차였습니다. 이름과 날짜, 도장이 찍혀 있으면 몇 달 뒤부터 조금씩 들어올 돈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 독촉을 견디려면 서류를 내야 했고 오늘 밤 열차로 건너가 아침에 읍사무소에 들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살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감당해야 하는 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서류도 손수건도 오늘은 그저 접자. 초반의 피로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수에게도 하루는 길었습니다. 어떤 젊은 승객은 난방이 덜 된다며 웃으며 투덜거렸고 어떤 노인은 좌석 등받이 조절하는 법을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고르게 놓았습니다. 그는 온도 조절 패널에 손을 올린 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승객이 쏟아낼 다음 말을 먼저 떠올려 미리 온도를 맞추는 일은 그의 숙련된 솜씨였습니다. 정도는 늘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낮게 내려온 빛 아래서 그녀의 손수건이 더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깨끗이 빨아두었지만 모서리 한쪽이 살짝 풀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계속 접고 펴다가 풀린 실밥을 엄지로 눌렀습니다. 그 손수건은 남편이 생전에 늘 셔츠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버리지 못하고 관청에 갈 때면 꼭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살짝 접어 가방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중간 칸 선반 위에 놓아둔 작은 수선 상자를 열던 태수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좌석 덮개에 올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따금 떨어진 단추를 비상용실로 꿰매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얇은 바늘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잠깐 풀린 실밥을 꿰매드려도 될까요? 오래 들고 다니는 물건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수건을 보살피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 밤의 방향이 아주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한숨을 오랫동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덮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친절을 강요하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좌석의 등받이 사이로 바퀴 소리가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열차가 긴 다리를 건널 때 그녀의 손바닥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눌렀습니다. 그때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앞칸에서 8겹으로 접어놓은 담요가 선반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태수가 재빨리 몸을 틀어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함께 손을 댔고 두 사람의 손등이 잠깐 맞닿았습니다. 그 촉감은 예의에 맞게 짧게 스쳤습니다. 잡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녀가 웃지 않고 말하자 태수는 말끝을 다듬었습니다. 가끔 떨어집니다. 잘못 건드리면요. 조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사실을 앞세우는 태도가 그녀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쓸데없는 변명 대신 필요한 말 하나를 건네는 사람. 그녀는 그에게서 오래된 연륜을 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서류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확인하느라 작은 종이를 2번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때 열차가 작은 역에 멈추며 객차가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펜이 바닥으로 굴러갔고 태수가 몸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는 펜을 건네며 마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펜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 종이 위에 오늘의 목표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오늘은 긴 말을 줄일 것. 그는 좌석 위 작은 안내문을 정리하며 다음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습니다. 장거리 탑승객에게 물을 건네는 차례였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작은 종이컵을 놓고 2걸음 물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컵을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물의 맛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물을 2모금만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을 적시고 머릿속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컵을 놓으며 그녀가 쥔 손수건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객실 뒤쪽에는 조그만 안내 공간이 있었습니다. 문 하나로 막힌 방은 승무원 구역이어서 그는 바깥쪽 보조 공간에 사다리를 세우고 안쪽 전등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열차가 다음 작은 역에 멈출 때 그는 사다리를 세워 전등을 풀었다가 조심스레 새 전등을 끼웠습니다. 그녀가 커튼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느린 동작. 그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바닥을 정리할 때 그녀가 담요 모서리를 맞춰 2겹으로 접어 놓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이 되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정하시네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내려놓았습니다. 일해 오신 세월이 느껴지네요. 침착하시네요. 그녀는 입술을 다문 채 담담히 칭찬을 돌려주었습니다. 둘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강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륜이 그렇게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담요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서류를 붙일 작은 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적였지만 테이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내 구역 서랍에서 투명한 테이프를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네요. 그는 말끝을 낮추었습니다. 사소한 게 제일입니다. 도움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신이 받으면서도 요청을 존중하는 태도. 그녀는 그 태도를 마음에 접어 넣었습니다. 처음 계기는 그렇게 작은 일이었습니다. 낮아진 빛 속에서 그녀는 아침에 도착해 서류를 제출하고 월세를 버틸 계획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에는 문장 하나가 굳어졌습니다. 울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칸에 도장만 찍자. 손수건의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치자 장례식 이후 집 거실에서 혼자 접었던 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도 불은 낮았고 창밖에는 바람 소리가 작은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빛은 낮아지고 마음은 접혔습니다. 열차가 밤으로 들어갈수록 바퀴 소리는 규칙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아직 리듬을 잡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승객이 손수건을 꼭 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의 모서리는 풀렸고 그녀는 매번 숨을 고르며 그것을 다독였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다시 바늘과 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천 조각을 테이블 위에 펴고 조용히 바늘귀에 실을 끼웠습니다. 그녀는 그 움직임을 보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빌려드릴게요. 그녀는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아 조심스럽게 풀린 모서리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나드는 바늘.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이건 금방 끝낼 일이 아니라 오래가도록 고치는 일이라 천천히 합니다. 그가 농담 아닌 농담을 조용히 던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우리 나이에 서두르지 말아요. 그 말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늘질이 끝나자 그는 손수건을 반듯하게 접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받아 가방 안쪽에 잘 눌러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돌봄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이 닿은 물건이 더 오래 가도록 애쓰는 일. 밤은 깊어졌고 객차 맨 끝 보조의자 근처에는 잠깐 숨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열차가 큰 역에 서는 동안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소란이 지나갔습니다. 군중의 말소리는 멀어졌고 다시 통로에 고요가 깔렸습니다. 그는 끝쪽 커튼을 반쯤 내려 안쪽만 은은하게 보이도록 발길을 한 단계 더 낮춘 뒤 낮게 말했습니다. 비어있는 창가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래 서 계시면 더 피곤합니다. 그녀는 보조의자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서류와 손수건, 그리고 오늘 하루의 숨을 어쩌면 잠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잘 안 되네요.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혼자인 날에는 두 손이 모자랄 뿐입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마음에 깊이 접었습니다. 혼자인 날에는 두 손이 모자랄 뿐. 잘못이 아니라 필요. 그는 의자 하나를 살짝 빼주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어깨가 닿는 순간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열차가 한밤을 넘어갈 무렵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먼읍사무소는 내일 오전에 교육이 있어 업무 시작이 뒤로 미뤄진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오늘 밤을 달려가도 바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지쳐 도착해 홀로 빈 벤치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선택이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는 일.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선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보조 공간 바닥에는 그림자 두 개가 고요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녀의 것, 다른 한쪽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끝쪽 커튼을 조금 더 내리며 물었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싫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바로 멈추겠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서류는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같이 있어도 될까요? 우리 나이에 서두르지 말아요.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조금 더 내리고 주변 조명을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작업 중이라는 표시판을 옆에 세웠고 정차 시간과 승객 동선이 비는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통로의 발걸음이 잦아드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 가까이 다가섰고 그는 문 옆 손잡이에 가만히 기대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가방 속에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요. 그날 밤 불빛은 낮았고 커튼은 조금 더 닫혀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줄이 그어진 영수증 한 장과 접힌 종이가 나란히 남았습니다. 서로를 다치게 할 말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 위로 조심스레 올려졌고 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그의 숨은 가까이에서 고르게 이어졌고 그녀의 시선은 그 호흡에 박자를 맞췄습니다. 객차의 고요가 두 사람 사이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케이스에 넣고 그녀는 스카프 끝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기댔고 손끝이 천천히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세세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삶이 이미 충분히 구체했고 이 밤은 그 삶을 조금 덜 쓸어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희미한 빛이 레일 위에 고요히 번졌습니다. 객차 끝 보조 테이블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과 손수건이 깔끔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조의자 등받이에는 셔츠 두 벌이 겹쳐 걸려 있었고 세면대 쪽에서 물이 한 번 세게, 한 번 약하게 흐르다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목을 풀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커튼을 조금 당겨 발길을 낮췄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10분 정리. 아침마다 종이와 주머니를 10분만 정리할 것. 흩어지는 마음을 붙잡는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걷기 전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은 서로의 존중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달라지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말의 길이는 짧았고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아침 정리로 바쁘기 전에 그는 작은 역 매점에서 반듯한 흰 손수건을 한 장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포장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손수건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어젯밤 꿰맨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웃음으로 포장지를 내밀었습니다. 같은 크기입니다.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걸 컵받침으로 써볼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새 손수건을 펼쳐 작은 테이블 위에 놓고 종이컵 2개를 나란히 올렸습니다. 어젯밤 손을 잡았던 자리, 오늘은 물을 놓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능이 다른 표정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낮은 빛 아래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군중의 기척은 다시 공기 속으로 섞였습니다. 그녀는 좌석에 앉아 몸을 반드시 세웠습니다. 서류 봉투가 무릎 위에 얹혔습니다. 읍사무소는 교육으로 문을 늦게 연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로 결말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오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길게 달려도 사는 일은 매번 조금 늦춰지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타협이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멈추었을 때 태수는 조용히 다가와 일정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도착하면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습니다. 문 열리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끈을 잡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멀찍이 서 있던 젊은 직원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전등을 교체하느라 밤에 휴게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태수는 그 젊은 직원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급한 건 없습니다. 정돈부터 하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의 일을 배려하는 방식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느슨해졌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필요한 것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10분 정리를 이미 마쳤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반듯했고 볼펜은 캡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새 손수건이 접혀 들어갔습니다. 낡은 손수건은 가방 더 안쪽 칸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상흔은 버리지 않고 오늘의 용도를 덧댄 것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기 전 그는 말했습니다. 단정하십니다. 정말로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세심하십니다. 덕분에 오늘이 덜 흔들렸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사이 그녀는 마음속 매듭 하나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뚝딱 새로운 것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매일 10분의 정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작은 루틴은 몸의 치료가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방식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단위의 시작.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열차가 역에 닿았습니다. 그는 승객들을 분산시키며 손짓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가슴 가까이에 붙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 객차 끝쪽을 보았습니다. 파란 담요가 반듯했고 커튼은 단정하게 반만 젖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장황한 약속 대신 가능한 일만 붙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읍사무소 앞 벤치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직원들이 돌아온 뒤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그녀의 차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예상만큼 빨리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초조함 대신 가방 속 메모지에서 10분 정리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사이 손수건으로 컵받침을 만들던 아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물을 나란히 두고 마셨다는 사실이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역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가게에 들러 평범한 빵과 물을 샀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타고 온 열차가 다시 들어오는 시각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많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다림과 속도의 사이에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에서 10분 정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 흩어진 영수증을 모아 반듯하게 정리하고 가방의 주머니를 비워 손수건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조금 기울어졌고 그 빛 아래 손끝이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지 옆에서 새 손수건을 펼쳐 컵 밑을 다시 받쳤습니다. 혼자였지만 동작이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열차를 탔고 어느 중간역에서 어제 교체한 전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은 여전히 고르게 퍼졌습니다. 젊은 직원은 그 곁에서 담요 접는 법을 다시 배웠고 태수는 같은 어조로 가볍게 칭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돈과 확인, 그리고 다음 일로 넘어가는 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그녀는 메모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도 10분. 누구에게 보여줄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충분히 큰 약속이었습니다. 견딜 수 있는 단위의 동작을 반복하겠다는 뜻, 자책 대신 선택의 목록을 늘리겠다는 다짐, 허공을 떠도는 감정 대신 손끝에 잡히는 일 하나를 더하겠다는 계획. 한참이 지나 두 사람은 같은 노선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커튼을 조금 당겨 빛을 낮추었고 그녀는 손수건으로 컵받침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확인하는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큰 약속 대신 수행 가능한 습관, 지난 밤의 존중이 만든 새 루틴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볍게 이어주었습니다. 둘의 삶은 여전히 각자의 궤도를 달렸습니다. 월세 독촉은 다시 올 테고 그의 근무표는 또 바뀔 테고 그러나 두 사람은 아침마다 10분의 정리를 통해 마음을 놓칠 틈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씁쓸하면서도 희망적인 오늘이었습니다.